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미준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쇼츠 그리고 미준 자막 뉴스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준 쇼츠는 이제 1분 미만의 영상이고요. 1분을 넘어가는 영상은 제가 미준 자막 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이 영상 너무 좋다,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해당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방송 내용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미준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10월 2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화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3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플러스 1.07, S&P 500이 1.6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25% 급등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여줬습니다.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겠죠. 보시는 것처럼 오픈도어는 15% 이상 급등했고요. 코인베이스가 플러스 13.04, 스템이 플러스 12.86, 니오 플러스 12.49, 업스타트 플러스 11.85, 실버게이트 플러스 10.5, 인바이테 플러스 10.14, 소파이 플러스 9.48,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9.44, 로쿠가 9.32%, 로블록스도 9.22%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어제 상승한 종목들 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추세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살펴볼 텐데요. 메타 플랫폼즈가 6.01% 상승했고요. 테슬라 플러스 5.29, 엔비디아 플러스 5.25, 넷플릭스 플러스 3.03%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플러스 1.93, 구글이 플러스 1.90, 마이크로소프트 1.38%,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0.65% 소폭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메가테크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과는 관련이 없는 장세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최근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일단 이 기사를 통해서 3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을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화요일날 상승을 지속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Falling Treasury Yield,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Optimism,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Corporate Earning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지난주부터 금융주도 그렇고 최근에 테크 주식이 하나 둘씩 어닝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S&P 500이 3일 연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Buy the dip mentality,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줍줍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한 며칠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냐면 연준에서 아마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는 둔화시키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0.75%포인트 올리면서 급속도로 금리 인상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둔화될 것이다. 특히 이제 11월 2일 날이요, FOMC 미팅이 다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전망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이러한 전망을 단편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왜냐하면 일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10년 국채 금리는요, 14 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지면서 4.09까지 하락한 상태고요. 자, 2년 국채 금리는 3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4.4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강세 현상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월가에서는 소화를 해내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퍼레이트 어닝,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어서 그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특히 월요일 날 코카콜라, GM이 어닝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좋은 결과가 화요일 날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면 이러한 3일 연속 상승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과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어떤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닝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독차지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두 기업 중에서 특히 알파벳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자, 그래서 알파벳의 어닝 결과부터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 같은 경우는요, 어닝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6% 이상 급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3분기의 갭 EPS부터 보시면 1달러 6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무려 19센트가 모자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미스를 한 거죠. 자, 레비뉴, 매출을 보시면 69.09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56 빌리언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초라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6% 정도 매출이 증대했는데 그쳤거든요. 따라서 지금 알파벳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둔화됐구나라는 것을 이번 어닝 결과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죠. 자, 레비뉴는 6% 올라갔지만 사실 달러의 영향이 없었다면, 지금 달러가 너무나 초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많은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요, 사실 11% 정도 매출이 성장한 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11%조차도 사실 그렇게 구글의 이름에 비하면 좋은 성장 추세는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과 마진도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21.03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올해는 17.14 빌리언을 만드는데 그쳤고요. 자, 그래서 마진도 많이 떨어졌겠죠. 영업 마진이 작년 32%에서 무려 25%까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겠죠. 작년에는 18.94 빌리언, 올해는 13.9 빌리언을 만들어내는데 그쳤습니다. 자, 매출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올라가고 떨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단 구글의 매출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서칭, 검색을 보시면요, 39.54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다행히 작년 대비해서 4.3%는 올라갔습니다. 자, 유튜브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지난 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도 7.07 빌리언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2% 가까이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자, 구글 네트워크는 7.87 빌리언, 작년 대비해서 1.6% 하락. 구글 어덜즈는 2.1% 올라가면서 6.9 빌리언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인데요. 6.9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다행히 작년 대비해서 37.6%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덜 배치라는 게 있는데요. 어덜 배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전체 알파벳이 만들어내는 매출 중에서 99% 넘게 구글 그리고 유튜브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209 밀리언에 그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작은 숫자를 보고하면서도 아직까지 성장률이 14.8%밖에 되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헤드카운트입니다. 직원의 수죠. 직원의 수가 18만 6,779명이라고 발표가 났는데 문제는 1년 전에는 15만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1년 만에 직원의 수가 3만 5천 명 이상 증가를 해버렸죠.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은 인원 증가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 비용 관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기업들은요, 이렇게 어닝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어닝 콜이라는 걸 합니다.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을 모아놓고 일정의 기자회견 같은 걸 하는 건데요. 자, 이 기회를 통해서 기업의 CEO와 경영진들은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났는지 그 분기의 어닝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자, 과연 어닝 콜을 통해서 알파벳의 경영진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자, 우리는 포커스를 강화하고 있다. 자, CEO의 이름은 순다 피차이죠.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분기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주어졌는데요. 지금 중점을 주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비즈니스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번 분기 실적 좋지 않았다. 그리고 마진도 좋지 않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점점 나아질 거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헤드 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3분기에 많이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맨디안트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여기에서만 2,600명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에 직원 수 증가는 굉장히 둔감될 거니까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유튜브에 광고 매출이 많이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하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2분기 지난 분기에 어닝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풀백,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분기에도 많은 광고주들이 지출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러한 추세는 사실 검색 광고에서도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3분기에도 보시면 많은 광고주들이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금융권에서 많은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라든지 모기지 회사 그리고 크립토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광고를 줄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어닝콜에서는 4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줬는데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달러의 초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점점 더 커다란 헤드윈드를 맞게 될 것이다. 환율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질 거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의 영향은요, 사실 구글의 입장에서는 매출보다는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 쪽에 더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글은 굉장히 좀 커다란 금액을 R&D에 쏟아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쓰는 돈은 다 굉장히 비싼 달러로 쓰고 있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지금 가치가 떨어진 외화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많은 손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어제 발표 내용 그리고 어닝콜에 나왔던 코멘트를 다 종합해 보면요. 구글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나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6%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는 구글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갭 EPS가 2달러 35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6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매출도 좋았습니다. 50.1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두 자릿수의 성장 추세를 지켜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10.6%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410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어닝 결과도 그렇고 매출의 실적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고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켓에서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비즈니스 애저거든요. 자, 보시면 25.7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성장률은 24%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는 31%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환율의 변화가 없었다면 역시 31%라는 성장을 지켜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얼마나 글로벌한 기업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닝 실적에서 1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은 그런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매출을요 세 분야로 나누어서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읽어보기 전에 그럼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즈니스 부분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를 세 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모델 애저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윈도우즈 센서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매출의 대부분을 애저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 부분은
부분은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오피스 365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스카이프, 화상 통화를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링크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분야는요. More Personal Computing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윈도우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컴퓨터 판매 실적이 굉장히 저하됐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받았겠죠. 자, 그 외에도 서피스가 보이는데요. 서피스 역시 하드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노트북 그리고 타블렛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서피스고요. 자, 세 번째는 홀로렌즈가 보이는데 홀로렌즈는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엑스박스는 게임, 빙 같은 경우는요. 구글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5가지 부분이 최근 들어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각 부분에 대한 매출 실적을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로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가 나와 있는데 16.5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해서 9%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감안할 때 9% 성장은 나쁘지가 않죠. 자, 두 번째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보시면 20.3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20% 넘는 성장을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ore Personal Computing 같은 경우는요. 13.3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해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결과를 보면서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환율의 영향에서 굉장히 좀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10.6%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데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어닝 콜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콜에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경영진이 던져줬는지 이 부분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칩 이그젝트 오피서 CEO는 사티아 나델라죠. 자, 이분이 굉장히 좀 좋은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냈다고 자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성장 추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윈도우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좋다라고 귀뜸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인크리징 헤드윈즈를 맞고 있다. 자, 헤드윈즈는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여러 가지 매크로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업들, 국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야말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테일윈드를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챌린지가 있을수록 사람들은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따라서 생산력 증대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오히려 순풍이 되지 역풍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경제 둔화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낼 수 있을지 다음 분기 실적도 벌써부터 기다려진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제 댓글창에 감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요. 시킹알파에서 현재 주가로 모기업을 매수했을 때 기업의 배당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알고 매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킹알파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기업의 배당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시킹알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지에 와 있는데 5번째 탭을 보시면 디비던즈가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뜻이죠. 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배당에 대한 각종 정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디비던드 서머리를 보시면 됩니다. 디비던드 서머리 첫 번째 부분에 디비던드 일드가 있잖아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률이 1.09%라고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애뉴얼 페이아웃은 뭐냐면 금액으로 배당금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한 주당 기대할 수 있는 배당금은 $2 72센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2 72센트 2.72를 나누기 현재 주가로 하면 배당률이 나오겠죠. 250.66입니다. 따라서 250.66을 하고요.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곱하기 100 하시면 1.085기 때문에 반올림해서 1.09입니다. 따라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1.09가 나오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배당률은 1.09%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률이 과거 몇 년, 한 1, 2년 동안 1% 이하의 형성이 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1% 이상의 배당금을 주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긍정적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옆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5년 동안 배당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은요. 매년 평균적으로 9.7% 정도 배당금을 상향 조정해왔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단 1년도 빼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따라서 배당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도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테슬라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캐시우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는 그들의 시장을 10배 정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캐시우드 그리고 그녀가 이끌고 있는 ARK 인베스트의 팀원들은요.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오버럴 애드레스블 마켓 시장의 규모를요. 약 10배 정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테슬라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조건이 따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EV 메이커인 테슬라가 개발을 한다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은요. 지금 현재 제공되는 가격에서 반값 정도의 판매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난 테슬라의 3분기 어닝콜에서 CEO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테슬라는 개발하고 있다.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는 현재 모델 3 그리고 모델 Y를 만드는 비용에서 반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판매 가격도 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ARK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6만 달러가 넘어가는 고가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의 5%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6만 달러라는 금액이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이고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가격이 6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떨어지게 되면요.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50%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5%에서 50%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10배로 성장한다. 이렇게 단순한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ARK가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기로는 테슬라의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3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 책정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수요에서 그 수요의 규모는 10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짧게 요점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에는 모처럼 페이팔이 등장을 합니다. 페이팔의 주가가 어제 7.1%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에 관련된 호재가 있었거든요. 자, 드디어 아마존에서 페이팔이 제공하는 벤모 앱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아무래도 조금만 있으면 홀리데이 시즌이 시작되고 이런 성수기를 앞두고 페이팔의 결제 시스템이 아마존에 들어간다면 페이팔의 매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요. 땡스기빙 홀리데이가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페이팔이 제공하는 벤모 앱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라고 아마존이 발표를 한 사항이고요. 자, 이번 소식은 사실 아마존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Buy Now Pay Later 기업인 어펌과도 파트너십을 결성했고요. 이번에 페이팔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이제 어떤 결제 시스템을 원하더라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의 고객 입장에서는 점점 더 사용하기 쉬운 그런 플랫폼으로 아마존닷컴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제가 팔란티어 경영진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팔란티어 관련돼서 좋은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시면요. FDA, 미국의 식약청이죠. 식약청과 또 하나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라는 좋은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푸드 앤 드러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줄여서 FDA죠. 미국의 식약청이요. 그들의 파트너십을 더 확장한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21 Forward Initiative고요. 자, 이번 프로젝트의 가치는 22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커다란 대형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진행되는 21 Forward Initiative를 통해서 FDA 그리고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있는데 이 정부 기관들에서 나오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요. 푸드 서플라이 체인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푸드 서플라이 체인은 식료품 공급 체인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식료품 가격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겠다. 거기에 이제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에는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등장합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칼은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티커네임은 ISRG죠. 어제 ISRG의 주가가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커다란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 빌리언, 10억 달러 정도를 투여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자사주 매입을 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기업이 직접 자기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사서 소각을 시켜버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주식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EPS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잖아요. 쉐어로 earning을 나눈 게 EPS이기 때문에 쉐어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주식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earning per share, EPS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자, EPS가 올라가면요. PER이 떨어지게 됩니다. PER이라는 것이 결국 시가총액하고 EPS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따라서 EPS가 올라가게 되면 PER은 하락하게 된다. 자, 이러한 경영진의 결정은 ISRG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PE 레이쇼가 너무나 비싼 기업이 ISRG거든요. PE 레이쇼를 TTM 지난 12개월의 EPS랑 비교를 하면 현재 주가는 58.4배가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EPS에 비해서는 주가가 58.4배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경영진이 인지를 하고 대대적인 자사주 매입을 시행한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10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부탁드린 것처럼요. 최근 들어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댓글창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혹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킹알파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